TV 역발상 주식투자 강의 2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박가족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장이 아주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월요일장 생각보다 아주 강력한 그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한 주였는데요. 미국 증시의 영향도 있었고 또 일본 증시도 아주 12% 가까이 급락이 들어왔고 우리 국내 증시도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서 아주 거의 초토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 종목 거래소가 한 10개, 코스닥 한 20개 정도 돼가지고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한 상승 종목이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한 2,500개 이상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힘든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월요일장 지수가 강력하게 급락이 들어왔고 특히나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낙폭이 워낙 크면서 삼성전자가 10% 가까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종합주가지수가 기본적으로 15%는 무조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도 지수를 10% 정도 뺄 수 있었는데 여타 종목들 전 종목이 거의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종합주가지수가 월요일장 급락을 보였습니다만은 화요일 또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물론 오늘 목요일장 2556으로 한 11.68포인트 빠졌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고 코스닥 또한 0.4% 정도 빠졌는데요. 월요일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은 아주 그래도 나름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 오늘 목요일장 장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이 되고 월요일장의 급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많은 반대 매매도 나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에 대해서 겁을 먹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대형 반도체 종목 군단들이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 여타 종목군들은 오히려 하루 월요일 정도는 좀 강하게 얻어 터졌지만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부터는 또 괜찮은 반등을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장이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이럴 때 우리가 또 힘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항상 보면은 투매가 강하게 나올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장을 관찰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예전에 그 2020년도에 이 코로나 때 위기의 투매도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때도 상당히 심각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이후로 이제 급등을 보여줬는데 역시 주식은 많은 경험을 해보다 보면은 역시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또 급락을 우리가 또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왕년에도 예전에도 보면은 급락이 나왔을 시점에 우리가 또 잘 버티면은 또 그래도 또 좋은 반등이 나왔고 또 주식을 좀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런 투매 나올 때를 또 기회로 삼아 가지고 또 잘 견뎌내면은 또 좋은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경험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주식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때도 굉장히 무서웠죠. 그때도 이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주식이 그때는 전 세계가 아주 초토화되는 모습이었고 1998년도 때 이때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굉장히 이때는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힘들었습니다만은
역시 뭐 투매 이후에는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고, 또 뭐 2001년도에 이때도 보면은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좀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 장기간의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다가 9.11 테러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투매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한 9월 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급락을 준 이후로 주가는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이럴 때도 급락 나왔죠. 그러나 급락을 견디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항상 보면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번 주 한 주만 놓고 뭐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지만 조정이 뭐 설사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 여기에 툼에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겁을 먹고 매도를 때리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뭐 지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증시를 다 던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동안 많이 좀 상승했던 좀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특히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도를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를 좀 많이 좀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뭐 많이 좀 얻어 터지는 그런 모습을 월요일날 보이면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쪽에 외국인들이 월요일날 많이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많이 보였습니다만은 여타 업종 오히려 코스닥은 또 외국인들이 또 한 5천억 정도 월요일날 매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지금 주가는 계속 국내 증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고 특히나 코스닥은 참 저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모습을 한 최근에 거의 한 3년 가까이 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추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사고 있습니다. 파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장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 지금 거래소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면 추세적으로는 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팔았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구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상해 하락 국면이 나오고 좀 어려운 국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를 떠나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이 이제 이번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인데요. 내일 어느 정도 뭐 지수가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뭐 내일 조금 빠진다고 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래소나 코스닥 모두 아마 지금 이게 지금 주봉 차트 모습인데요. 아마 밑으로 꼬려 있는 T장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주를 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T장 패턴이 나오면 막바지에서 거의 바닥을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월요일장 뺐지만 화수목금 오히려 안정을 찾으면서 오히려 뭐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많이 흔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는 그런 고통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막바지 국면에서 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견디는 투자자들을 또 물량을 뺏는 작업을 또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버티냐 싸움이죠. 근데 메이저 입장에서는 막바지에 가면은 모든 투자 펀드 물량이라든가 반대 매매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물량까지 싹 정리를 시켜서 어설픈 투자자들의 물량을 싹 뺏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견디기 힘든 조정인데요. 지금 이번 주가 그게 좀 나왔고 뭐 늦어도 다음 주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수의 급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오히려 뭐 지금을 너무 겁을 먹고 우리가 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제 좀 경력이 좀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힘을 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주자 강의 이제
2회를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1회를 했고 이제 이번 주 2회를 하는데 두 번째 주에 아주 장이 강력하게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참 뭐 좀 안타까운 그런 장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10시부터 10시, 11시까지 1시간 정도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영상을 녹화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영상을 올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강의를 올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이제 그 주식 강의도 하고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합니다. 대형주로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하는데요. 일단 뭐 당일 매일매일 그 종합주까지 시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시향을 좀 듣고자 하시는 분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하루 매일매일 뭐 시향이 달라지는 그런 것도 특별히 나오지 않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당일에 주식시장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월요일 날은 너무 심하게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락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을 쳐다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힘들었던 그런 하루였을 것이다 저는 예상을 하고 특히 역시 보이지 않는 메이저들 외국계 투자자들 외국계 큰손들은 국내 증시를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런 물량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어설픈 투자자들의 물량을 싹 정리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아마 요번 주가 아마 그런 큰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강력한 또 매도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보여주면서 겁을 엄청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경험이 뭐 10년 차, 20년 차 이렇게 좀 오래된 분들은 워낙 이제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급락을 어느 정도는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경력이 좀 짧고 뭐 5년 차 이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 10년 차 이하는 아직 초등학교 입학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10년은 넘어야 주식시장에 초등학교 정도는 입학을 했다 생각을 하고 한 30년 돼야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도 아직 공부할 게 좀 많다 생각하고 역시 주식은 오래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저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 메이저 큰손 외국계 큰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40년이 됐는데요. 40년 동안 했다는 얘기는 40년 좀 넘었는데 그만큼 주식 투자를 오래 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 물량까지 털어야 된다면 더 큰 고통을 줘야 된다. 그만큼 주식시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예전의 기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떻게 해서 뭐 PBR이 좋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지금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외국계 큰손들은 더 트릭을 많이 주고 더 편법을 많이 쓰고 더 많은 고통을 주고 더 많은 기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좀 했다고 해서 섣불리 좀 자기 자신을 좀 주식 좀 한다고 뭐 건방지거나 좀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은 오랫동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잠깐 뭐 장이 좋아가지고 뭐 대세 상승이 한번 와가지고 운 좋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거 믿을 거 안 됩니다. 장이 강세장이 한번 와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뭐 2000년도에 코로나 위기 때 한번 장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고 나서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운 좋게 돈을 좀 벌 수는 있겠죠. 이 코로나 위기 때. 그러나 결국은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무수히 많은 고통이 주시장은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투자한 돈을 다 잃게 되어 있는
아주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는 주식 카지노 시장이기 때문에 카지노 업계 사장이 다 버는 거지, 뭐 여기 들어온 손님이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여기 주식시장의 카지노 사장은 외국계 큰 손입니다. 외국인 보이지 않는 외국계 큰 뭐 유대계 자본일 수도 있고요. 아주 외국계 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생각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우리 투자자들이 좀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지만 주식을 끌어올리는 차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또 전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 큰 손의 입장, 큰 손이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또 무슨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기에 모든 너무 포인트를 맞추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여기는 살아남아야 되는 아주 힘든 곳이다. 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았죠. 투매는 강력한 매수의 기회다. 투매가 보통 투매라고 하면은 상승 종목이 거래소나 코스닥, 거래소가 100종목이 안 되고 코스닥도 하루에 100종목이 좀 안 되면은 이건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물론 또 연속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하루에 한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이 100개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건 투매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의 공포가 왔고 다른 모든 투자자들도 좀 힘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월요일장 거래소가 한 10개, 코스닥이 한 20개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 한 2,500개 이상이 초토화 됐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든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이 투매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또 한번 계속 흔들어 대 가지고 미국 증시도 굉장히 지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흔들면서 국내 증시의 물량도 뺏는 그런 작업을 다음 주에도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서서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지수의 급락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서서히 주도 업종이 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은 일시적으로 전 종목이 일단 빠집니다. 일단은 빼고 나서 전 종목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는 거죠. 회사의 실적이 좋거나 수급이 잘 돼 있는 차트가 잘 돼 있는 종목 또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집을 했던 종목 큰 손이 차트를 아주 대세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은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종목 진짜로 그 시장에 의해서 얻어 터진 종목들은 장이 좀만 안정을 찾으면 바로 정상을 찾고요. 또 이제 그동안 좀 이격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좀 개인 대중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반등을 주면 같이 반등을 주다가 나중에 다시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좀 많이 이격이 나 있고 많이 오르고 개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축소해야 되는 관점이 필요한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투매가 나온 이후로 본격적으로 새롭게 뜨는 업종이 나옵니다. 주도주 업종이 나온다는 거죠. 주도주 업종이 바뀌는 업종이 나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종합주가지수를 좋게 앞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나 저는 거래소도 좋게 보지만 코스닥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코스닥이 그동안 굉장히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궁극적으로 한 2, 3년 안에 한 5,000포인트대를 향해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굉장히 못 갔습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를 보면요. 아주 그 장기간에 못 간 흐름이 나오죠. 여기 계속적으로 추세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999년도에 3,000, 2,900 찍고 그 이후로는 올라간 게 없습니다. 코스닥 지수. 그러나
이번에는 한번 지금 외국인들도 추세적으로 코스닥에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미국 증시에 어,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에 많이 가 있고 많이 올라간 반도체나 또 2차전지 예전에 올라갔던 2차전지 쪽에 관심 포인트를 굉장히 개인 투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아마 메이저들은 다른 쪽에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없는 쪽을 우리는 가야 된다. 우리 대박가족 TV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대중과 반대로 가라. 대중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중 펀드나 이런 자금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도체 증시나 미국 증시에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희망은 오히려 이쪽 코스닥이 아닐까. 코스닥이나 그 다음에 소형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소형주도 지금 3년 동안 거의 묵사발 났는데요. 소형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 기대가 됩니다. 여기 개인 투자자들 거의 다 포기했다. 코스닥도 다 포기했다. 코스닥의 소형주도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들도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 서서히 이번 주부터 외국인들도 코스닥 소형주 사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꾸준히 이제 앞으로 들으실 분들은 역발성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이런 시황이나 제가 하는 투자 마인드는 아마 다른 방송, 유튜브 방송과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남들이 버린 종목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이 쓰레기라고 하는 종목들, 정말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고 외면하는 종목들, 정말 언론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고 거래를 또 별로 없고 거래량도 없고 토론실 가도 얘기도 없는 그런 종목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앞으로 이제 오늘이 역발성 주식 투자 2회인데요. 1회부터 꾸준히 이제 들으시면 제가 원하는 그런 투자의 방향이나 투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다른 전문가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나오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저는 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 2, 3년 정도를 본다면 거래소 코스닥 모두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좋은 종목군을 사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나 사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써봤는데요. 내용을 일단은 여기서 많이 상승한 엔비디아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아직 최근에 한 1, 2년 정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뜨고 전 세계 증시를 완전히 이끌었죠.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도 액면 분할도 했고요. 액면 분할을 했다는 거는 회사 자체가 이제 일반 투자자한테 물량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비싼 가격대에서 못 사는 투자자들한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가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물량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잭슨왕도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 4천억 정도 매도를 때렸다고 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대주주의 친척들, 그다음에 끈앞풀이들이 또 큰 세력들도 다 매도를 때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는 세력은 누구죠? 이 근처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조금씩 더 매달면서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조금 위험한 자리고요. 이 근처 언저리에서 엔비디아를 매달더라도 이제는 조심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종목 교체가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엔비디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 미국에서 시가총액 거의 1, 2위 아닙니까?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 시가총액 1, 2, 3위권 종목들이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들어온다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이격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쉬는 패턴이나 매다는 패턴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 다음 달도 제가 보는 과정에서 장담을 못해요. 매달거나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앞으로도 좀 부담스럽다면 과연 국내 증시나 일본 증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도 아주 월요일날 12% 지수가 대폭락이 나왔는데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증시도 너무 섣불리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일본 증시도 사실 뭐 미국 증시 뜰 때 많이 떴죠. 일본 증시, 그다음에 뭐 미국 증시, 유럽 증시도 많이 떴고요. 근데 지금 뭐 반등권에는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러나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반등 이후에는 그렇게 탄력이 있을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일본 증시, 미국 증시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겠느냐? 국내 증시도 물론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부담은 됩니다. 여기도 지금 써놨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비중 너무 많이 갖지 말자. 물론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보이긴 합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보다는 좀 이격이 좀 적고 삼성전자보다도 이격은 적지만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요. 개인 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부담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차트적으로는 바닥치고 이제 뜰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외국인들도 지수 관리 요구는 좀 삼성전자를 써먹겠지만 추세적으로 많이 올리지는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옛날 2003년도에 보면요. 2003년도 장을 경험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는 우리 국내 증시가 많이 떴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에 국내 증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뜰 때 이때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닙니다. 이때 조선 건설 철강이 떴습니다. 이때 삼성전자 같은 게 아닙니다. 이때를 경험해 본 분들 알겠죠. 이때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그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무거웠던 중공업 조선전업종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간다고 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못 간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이 순환매 형태로 뜰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수가 꼭 역시 외국인들 보이시죠? 이거 월봉치 추세인데요.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 생각을 해야 된다. 전기전자 업종은 패대기 치고 있지만 다른 업종은 산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장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반도체 이경남 반도체 업종들은 조금 비중을 좀 많다면 좀 줄여서 조금 비중을 좀 다른 업종으로 좀 옮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좀 반도체 업종은 약간 좀 조심하자 이런 관점이고요. 세 번째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뭐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이게 뭐 LG화학,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여러분도 잘 아는 이게 다 배터리 관련주 아닙니까? 2차 전지. 근데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도 사실 뭐 반등권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가가 오랫동안 안 갔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위치에 들어왔어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지금 반등 영역권에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예상이 돼요. 여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은 기대가 됩니다만 그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멈췄다고 생각이 되질 않지만 반등의 영역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영역권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금까지도 안 팔았다면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반등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뭐 50%가 됐든 뭐 70%가 됐든 거래가 많이 터지는 반등이 나와서 또 시장이 시끄러워지면 그때 매도를 때리고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뭐 포스코 홀딩스, 뭐 포스코 퓨처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은 반등은 한번 나볼 만합니다. 지금 테슬라도 지금 보니까 조금 뭐 반등이 한번 나와볼 만한 그런 위치에 좀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또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좀 뜰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이게 주봉 차트 모습인데 점점 이게 좀 한번 해볼 반등 영역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도 반등은 이제 기대할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는데 조금 얼마큼 뜨면 한 50% 전후 반등이나 나온다면 물량도 축소를 해야 되는 관점이고 지금 현재는 한번 이제는 보유를 하고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보는 이격을 많이 난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동안 많이 얻어 터진 종목들은 이제 반등 구간에 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반등을 노려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때리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 틈해를 걱정할 게 아니고 앞으로 종합이 진짜 3천, 4천, 5천을 향해 간다면 과연 어떤 종목군이 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계속 안 가서 2천에서 3천을 박스로 가던 와서 너무나 오랫동안 안 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하고 그래서 국내 증시는 뭐 늘 안 된다는 얘기만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미국 증시도 이렇게 국내 증시처럼 안 가고 힘든 자리가 있었습니다. 1973년, 74년도에는 1000포인트도 안 됐어요. 그런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날라가지고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30,000포인트, 40,000포인트대를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뭐 꼭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이 자리에서 뭐 2천, 3천만 계속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도 왕년에 이렇게 힘든 자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국도 결국에는 뭐 3만 8천, 4만도 막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한번 그럴 자리를 한번 노려볼 만한 게 아닌가.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 옛날에 다우지수에 한 1978년 정도? 이 정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 미국 다우지수도 1000포인트도 안 됐어요. 그냥 박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박스 탈출하면서 그 다음부터 무지막지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즉 각 기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각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국내 증시도 오랫동안 못 갔다면 그거는 그만큼 메이저가 매집을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고 메이저가 매집을 오래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증시 지금은 2,500이지만 한 2, 3년 정도 후에는 5,000대를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아주 좋은 상승 그림이 나오고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745포인트입니다만은 앞으로 저는 코스닥 지수를 한 2000포인트대는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황당 무계하죠. 그러나 존 템플턴도 예전에 뭐 툼에 나왔을 때 미국 증시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모두가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제 존 템플턴 말이 맞았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스닥 지수 너무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오랫동안 안 갔다면 이제 앞으로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옛날에 1999년도 이 당시에도 어떤 누구도 코스닥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1998년도부터 했었는데요. 1999년도부터 전문가 활동을 했었는데 1999년도 전문가 활동할 때 제가 들어간 회사에 한 직원이 20명 있었는데 거기에서 20명의 전문가 중에 제대로 코스닥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초보자인 저한테 코스닥을 물어보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1999년도에 이때 저도 주식을 막 사면은 초보자일 때 5개를 찍었는데 5개가 다 상한가에 가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친 광기의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갔던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코스닥을 몰랐고 코스닥이 그 전에 완전히 개작사를 났기 때문에 급등한 겁니다. 국내 증시 코스닥도 개작사를 최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뭐 그 전부터도 뭐 상당히 많이 개작사를 내놨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좀 사고 있다. 코스닥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그래서 뭐가 갈 것이냐 앞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금융주 섹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증권주, 은행주, 건설주 이쪽 굉장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증권, 은행, 건설, 그 다음에 증권, 은행, 건설주 하나도 없는 분들 사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건설주도 좀 현대산업개발 지금 스타트 걸렸습니다. GS건설도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 스타트 걸렸고요. 바이오에는 뭐가 가고 있습니까? 삼성바이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가 지금 그동안 삼성바이오 말이 많았던 종목이지만 그래도 삼성 계열 아닙니까? 삼성바이오 이번에 좀 할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다가 3년 동안 쉬다가 뭔가 지금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요. 삼성바이오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거 지금 ROE도 한 7%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지고 651 엄청 좋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 지금 80만원 85만원 90만원 이 근처는 사야 됩니다. 신고가 내면 여기 100만원 넘어가면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바이오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약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바이오 좀 담아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지금 스타트 걸렸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 지금 좋아 보입니다. 조선업종, 현대미포조선, 뭐 지금 현대중공업, 뭐 그렇죠. 삼성중공업 오늘도 7%나 떴네요.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고 가다가 눌려주면 계속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선주 노래 부를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 보이면 모아볼만 합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그래서 조선주 관심 갖고 좀 조정 보일 때마다 좀 물량을 담아놓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은 아직 꼭대기가 아니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조선주, 그 다음에 증권은행, 건설, 보험도 좋습니다. 아주 보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일단 소형업종들 우리가 요게 조금 지금 뭐가 좀 이렇게 엔터를 치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파워포인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은 지금 네 번째 이거는 다시 지우고 다시 좀 쓰겠습니다. 네 번째 코스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들어왔고 특히나 소형업종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동안 못 갔던 중소형 종목들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음식료 업종들 지금 여름철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방어주로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름 관련주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뭐 제가 보는 관점은 크라운 자가 같은 거 좀 차트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크라운 자가 같은 이런 거는 뭐 유료 종목 추천 코너에 들어가도 괜찮을 종목인데 한번 언급해 봅니다. ROE도 좋고요. 12% 정도 나오고 유보율도 아주 좋고 ROE가 한 10% 넘으면 좋은 회사입니다. 아주 잘 하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최근 들었다 눌렀는데요.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00원에 할 때 가격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크라운제가 음식료 업종 아주 좋아 보여서 만약에 중소형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아봐도 아주 좋습니다. 크라운제가 아주 좋네요. 제가 은근슬쩍 좀 추천주 이 중소형 종목 한번 언급한 겁니다. 중소형 종목들은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못합니다. 이런 데서는 유튜브에서 절대로 공개로 했다가는 얻어터집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은 제가 공개로 추천하지 않고 만약 중소형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대박가족TV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 사이트 있는데요. 대박TV.co.kr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유료 추천 종목 코너 들어오셔서 9,900원 정도 합니다. 소형주인데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중소형 종목을 이쪽에서 한번 듣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중소형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좋습니다. 한 3% 이내만 매수를 하세요. 투자 비중을 많이 높이면 안 좋습니다. 항상 아무리 좀 좋다고 해도 1%, 2% 많이 사도 3%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3% 이내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3% 이내 최소, 그러니까 30개 이상은 최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목 5개, 10개 투자했다가는 이런 급락장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래오래 주식을 하면서 살아남으려면 주식 투자 비중은 3%를 넘어서는 안 된다. 1%, 2%, 3% 내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앞으로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은 현대차 같은 종목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최근에 빠졌는데요. 현대차 뭐 23만원 날 때 이거 가격대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질 자리 아니니까요. 이런 근처에서는 모아서 앞으로 또 많은 투자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은 매도 포지션을 구축하면 되는데, 지금은 현대차, 기아차 매수의 관점이고 보유의 관점이지 매도의 관점이 아니다. ROE가 23%씩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주가는 빠져 있다면, 외국인들도 추세적으로 사고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자동차가 좋으면 자동차 부품 섹터, 중소형 자동차 부품 섹터 좋습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매도를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쪽 코스닥이나 소형 음식료, 자동차, 뭐 제약, 그 다음에 조선, 바이오, 건설, 그 다음에 금융업 섹터,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서 이제 유료 종목 추천 코너에서 오늘 추천주 이제 대형주 하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추천을 오늘 한번 드리고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그 무료 추천 대형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대형주 한 종목, 증권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권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형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박가족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매수를 3% 이내로 한번 해보신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매수 공략할 종목 증권주인데요. 016360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증권주 아까 제가 강조 드렸죠.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업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들 관심을 가지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증권주 중에서 특히나 대형주고 좀 괜찮은 게 지금 삼성증권입니다. 자, 016360 삼성증권 모르신 분 없죠? 016360 지금 42,600원이네요. 한 4만원, 42,000원, 뭐 42,000원 전후, 42,000원 전후 정도면 매수하신다면 아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부담 없는 자리고, 뭐 유보율도 뭐 1300%, 부채 비율은 뭐 금융권 원래 높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ROE도 아주 높은 상태고, 또 금융 섹터가 앞으로 좀 좋아 보이는 관점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처럼 우량한 증권사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장기간 못 갔고요. 이번에 한번 떠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42,000원 정도에 산다면, 저는 종합이 앞으로 꾸준히 간다면 한 7, 8만원 라인 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비중은 3% 이내 정도에서만 삼성증권 매수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투자금이 적든 많든 일단은 한 3% 이내 정도만 일단 투자 비중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냐면 무리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신용 미수만 쓰지만 않는다면, 신용 미수 같은 급하게 쓸 자금이 아니라면 좀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시면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 올 하반기에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는 반도체 위주의 장이었지만 하반기에는 증권, 은행, 건설, 보험 뭐 이런 업종들, 그 다음에 조선 업종들, 그동안 안 갔던 코스닥 업종, 그 다음에 소형 업종, 음식료 업종 이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역발성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중이 멀리하고 별로 관심 없는 종목, 남들이 좋아하는 업종, 그런 업종이나 그런 종목에 투자해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남들이 버리고 남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삼성증권 제가 추천을 드려도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별로 관심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든다면 한번 3% 정도 한번 매수를 해보신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삼성증권 증권주 한 종목 추천을 드렸고, 지난주는 삼성전기를 추천드렸는데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삼성전기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도 한뭐 2, 3% 정도 사볼 만한 대형주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를 처음 방송할 때 한번 추천했는데 좀 빠졌습니다만은 뭐 10만원, 뭐 11만원 대면 충분히 사볼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증권도 아주 좋고요. LG전자, 뭐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종목도 뭐좀 자금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담아본다. 앞으로 거래소 지수가 5,000포인트대를 향해 간다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8월 14일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8월 14일부터는 자본시장법이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요.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쌍방향 채팅이나 뭐 이렇게 쌍방향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채팅에 응답하지 않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이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제는 앞으로는 전문가와 투자자와 1대1 상담이나 채팅 이런 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료 아마 유료 유료 방송 아마 채팅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 이 자본시장법이 개정으로 이제는 상담 코너가 상담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단방향으로 전문가가 방송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이나 채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냥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그냥 방송 청취만 해주셔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무료 추천 종목 코너도 했고요. 그리고 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목요일 날또 10시부터 11시까지 또 공개 방송도 하고요. 제 사이트 들어오는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녹화로 또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 주 한 주 이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강의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주에는 좀 더 장이 바닥을 좀 더 잘 어느 정도 좀 다져주고 지수의 급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좀 즐거운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좀 더 기분 좋은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